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와 조국 혁신당 예비 후보가 아주 세게 붙었어요. 이 김용남 후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아닌가 이런 아하.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조국 대표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질릴만 한가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왜 이러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조국 후보가? 영남이 형 아직 너무 빨라. 아직 아니다. 너무 모르지 빨라. 않았다. 우리 좀 더 버텨봅시다 한번. 아, 네. 진짜요? 네.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까? 아니 뭐 어쨌든 이제 출마 선언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으로서 많이 이제 좀 아픈 것 같아요. 답답하고. 김용남 후보가. 네. 그리고 좀 저희 당에서 좀 김용남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 측이 뭐 김용남 후보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계속해서 그냥 좋은 소리만 하시고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잔잔바리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김용남 후보까지 우리가 나서서 네거티브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 당이 좀 나서자. 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정구승 변호사님, 이게 조국 후보가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뭐 이제 선거 그 홍보물에도 김용남과 조국 중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댈 사람인가, 누가 이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 누가 봐도 이제 김용남 후보를 계속 향해서 도발을 하니까 김용남 후보는 뭐 이제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뭐 게임 용어긴 한데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그럴 때 이제 저희끼리는 병먹금이라고 하거든요. 아. 보통 그럴 때는 그냥 위험하네요. 관심을 주면 안 돼요. 관심 주지 마시고 무시하셔라. 후보는 그 평택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네. 저 같은 이제 뭐 이런 용어 쓰는 애들이 조국 오. 대표의 위선이나 조국 대표의 잘못된 전략에 대해서 오. 공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적인 유튜브 매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시고 그냥 기분을 푸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국힘 제로라고 하더니 왜 나만 공격해?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민주당 제로 전략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두 분 너무 오늘 겸손하시네요. 저 같은 잔잔발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목소리를 깔아요.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 난 진짜 저 사람 진짜. 톤이 달라졌어 혼자. 아니 제가 평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오늘 지금 옆에서 당황했어요. 짝꿍이. 점잖게 좀 코치하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점잖게 코치하려고 하는데 용남이 형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는데 더군다나 당적을 몇 차례 옮겨가면서까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공격 예상 못했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뭐 저 감정이 뭐 신묘한 드리블이네.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금세 공략. 지금 더군다나 조국 대표로서는 본인의 숨은 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원래 내가 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김용남 후보에게 가 있다. 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그동안 했었던 반민주당적 행동 이런 거 네, 막 선거 파묘하고 전략적으로 할 있어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갖고 뭐 정말 질리게 한다. 물론 제가 당사자가 되면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 네. 정도 갖고 뭐 질리게 한다.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표현이. 아니 좀 본 사람이 잘하네. 아니 당사자가 되면 용남이 형은 질릴 한번 만도 알아봤는데.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 좀 소구하기 위한 지금 모든 전략이잖아요. 조국 대표의 이 디스가. 근데 이게 정치권의 유구한 전통이죠.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입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근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좀 이 모습 자체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전에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좀 한번 품 넓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흐린 눈도 하고 과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시 헤집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좀 놀랐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김용남 후보도 받고 이현주 지금 최고위원도 받으면서 이현주 최고는 이제 최고위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구나. 대단하다. 근데 그 좋았던 품 넓은 마음을 다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까?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러지? 그래서 이게 순혈주의 같은 거거든요. 강조되고 반복된 순혈주의는 힘들게 합니다. 진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물론 그 김용남 후보한테 가 있는 표가 자기한테 올 잠재적 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하는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상방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그 지금의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 이 패널들이요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아, 진짜 만약에 여기서 수위가 막 더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도 이제 칼 빼면 네. 진짜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거 혹시 이제 네. 단일화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는 단일화 하려고 해도 사실 못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염두에 두고 그러신 거예요? 아 저는 시종일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제가 김영남 후보는 아니지만 네. 권리는 없지만 저는 단일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거는 항상 그냥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인 거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이동 후보가 그래도 좀 뭐 보수 재건 얘기하는 좀 친한계에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황교안하고 같이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단일화 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하면 우리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하게 되면 사실 김재현 후보도 정당의 대표잖아요. 네네. 조국 후보도 정당의 대표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룰 딱 세팅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그때 저희 민주당 후보가 되겠지만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안 될 수가 있고 아니, 그렇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조건은 네. 김재현 후보와 먼저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단일화가 돼서 조국 후보랑 격차가 크게 벌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5월 25일쯤 그 여론조사 공표가 아마 5월 29일 정도까지가 될 겁니다. 네, 네. 뭐 6일인가 일주일간 그 블랙아웃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 구간까지 격차가 많이 나서 우리 이석현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후보가 계속 뛰어봤자 이거 떨어지겠고 그러면 국힘 제로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지금 네.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은 서로 뭐 김영남 후보가 본인 지지율이 좀 앞선다라고 네. 평가하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적극적인 지지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얻을지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다 오차 범위 내에 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단일화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재현 후보가 김영남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단일화가 없다면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도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논리로 따진다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김재현 후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보당 그쪽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안 아니에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진작부터 가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정당 대표라니까요. 그냥 진보당에서 나온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할 거면은 삼자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지 테러도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그 김용남 후보가 뭐 주말간 나온 쇼츠에 보면은 본인이 아직 현수막 제작 중이다. 네. 현수막도 제대로 안 걸었는데 지금 이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평택의 특징이 자체가 너무 넓다. 도농 복합도 많고 너무 넓어서 아마 선거 기간 다 도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조직이 있는 민주당은 당연히 상방이 열려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평택 병인지 평택 을인지도 제대로 몰랐던 조국혁신당은 아마 거기에서는 그 조직적인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잠재적 유권자인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오를까?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대 정당들이 그 퍼포먼스가 보일 거고 그러면서 네. 오히려 그쪽으로 결집을 해서 굳이 그 단일화를 안 해도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자진 사퇴 노선에는 조국 대표의 자진 사퇴 노선에는 어떤 좀 변수가 될지도 궁금한데 외롭게 저 혼자 왜냐면 외치는 이런 네. 자진 김용 막판에 계속 주장을 하고 지난번에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그뭐 네. 쇼츠 터졌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네. 그 딴 전에 거였어요. 이제 그거 네. 조국 대표? 막판에 네, 조국 대표 가능성이 막판에 있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감정이 생각이었어요. 긁힌 상태, 상한 상태에서는 자진 사퇴 하려다가도 야 나 끝까지 간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김용남 해요. 후보가 해요. 하려면 해요. 근데 아. 그 효과가 반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이 윈윈으로 가다가 자진 세퇴를 하면 네. 나중에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네거티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롭했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서로 약간 지금 감정이 상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네거티브 아니고 검증이라고 하는데 야, 최근에 징역 2년 실형 확정받고 복역하다 나온 사람보다 내가 더 후회 많겠냐 이런 얘기까지 김용남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조국 후보가 이게 내가 훨씬 민주당 개혁 노선에 맞고 뭐 민주당스러움을 놓고 막 이제 김용남 후보 공격하고 이러니까
아니, 조 후보가 얘기하는 민주당스러움이 과거에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할 때 민주당스러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까지 이제 서로 상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제가 잠깐 뭐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네? 뭐 우리가 누가? 무능했다고요? 무능하고 김용남 조로남불, 후보가 그러니까 내로남불 DNA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뭐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나 근데 충격받았네. 아니. 김용남 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국 셀프 후보가 디스를 하고 있네. 내가 더 잘 민주당스럽다, 보내시네요. 내가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영남 후보가 조국 대표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당스러운 그거 과거 무능과 유능, 무능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일종의 그 최근 뉴 이재명 지층 혹은 민주당 네. 내 그런 분들의 이제 멘탈리티랑 비슷하고 논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평택의 단일화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끝까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도 왜냐하면 그거 단일화는 협상판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될까 안 될까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저는 김재원 후보와의 단일화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NL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렇게 완주가 목표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현재 중도 실용 이재명 정부 노선과 이 진보당 노선 달라요. 매우 달라요. 네. 그래서 합쳤을 때 별로 시너지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이 전국에서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후보는 거의 없어요. 저게 답답한 것 같아요. 되게 공식은 간단한데 네. 민주당 플러스 이재명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후보는 없고 그냥 하던 거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똑같아. 겸손하자. 네. 그거는 자꾸 저는 답답한 게 이 유권자를 되게 품성론에 얽매여 있는 좀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착하면 게으른 선거운동이다. 착하게 살다 쏘고 있으면 착한 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좀 기만적 그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겸손을 강조하다 보면 오만하단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착하게 살자라도 써놔야 그래도 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맨날 거죠. 착하게 살자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석현 평론가 하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선거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 1등 전략은 돌발 변수 통제하면서 우리 지지층 결집시키고 중도로 쪽쪽쪽쪽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선거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계속해서 2등, 3등 후보가 계속 건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그들은 판을 엎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치명적인 도덕적이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이란 걸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변수인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거가 뭐 지역 발전원이든가 정책이나 공약으로 안 흘러가는 게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평택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그동안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김용남 후보와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껄끄럽다는 거고 아까 제가 다시 물어봤던 것 중에서 과거에 민주당에 무능했던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그 네. 시절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친문 세력과의 완전 결별을 얘기하고 이게 악감정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해가 안 되고 후보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말리면 안 된다. 후보는 굳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 없고 네. 그 민주당 플러스 알파로 내가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민주당의 뉴 이재명까지 다 포용하고 그 뉴 이재명의 상징이자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더 보수화의 상징으로서 나서 내가 거기에 중도 실용의 아이콘이 되겠다라고 어필만 하시면 되는데 많이 긁히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강산필 부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알아서 공격하고 방어를 해줄 테니 네.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예 안 긁힌 것 같은데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하도 뭐라 그러니까 한마디 하신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리고 싸우지 많이 말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세 번. 김용남 후보가. 그 YTN 네네. 얘기할 나- 때. 아니 지금 오늘 김용남하고 제가 아침에도? 통화해봤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통화도를. 조국 측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네. 조금 뭐 신장식 의원이라든가 네. 저 혁신당에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쪽에 당에서 방어를 좀 안 해주는 아. 것에 대한 이 서운함이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근데 되겠네요. 그 서운함은 오늘 별로 안 해서 방송 때문에. 해드리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대신 싸운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강서비 부대변인.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네. 잘 보고 둘이 어떻게 싸우고 있나 뭐 네. 등 같아. 유이동 후보가 좀 좋겠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네. 세련됐어. 왜냐하면 큰 정치하시네요. 갑자기 여유가 생기셨어요. 자기 일이라고. 여유는 아니야. 왜냐면 유이동 후보도 지금 안심할 정도의 그렇죠. 득표율을 그 그럼요. 여론조사상에서 네. 모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굳이 유이동 네. 전 의원이 참전해 갖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거기다 대고 뭐 누가 옳니 틀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이렇게 적절히 싸워서 원래 뭐 그 36개에서도 이관계라고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황금 비율로 득표율을 나눠 가져야 돼. 요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어울리네. 28% 뭔가 없고 26% 없고 요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아. 이게 특정 후보가 예를 들어서 김용남 후보가 뭐 한 38% 없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잘 이렇게 황금 배분을 하도록 갈 수 상황 있도록 관리를 상황 해라. 관리를 해야죠. 역시 광재형은 남 얘기할 때 제일 편안해. 자, 이제 또 부산 북갑으로 가봐야 돼요. 근데 일단 그 부산 북갑에서 촉발된 이제 오빠 논란, 이제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또 이 어린이가